이 케이크가 바뀌기 전에 마일리지 제도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한항공은 지금 어떤 식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냐면요.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스카이패스 제도 변경에 대해서 이 제도 변경이 절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팩트 체크 글을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대한항공이 올린 팩트 체크가 과연 맞는 팩트 체크인지 알아보고, 또 대한항공도 했으면 또떠남도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 또떠남식 팩트 체크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한번 하나씩 저희가 대한항공이 얘기하는 그 팩트 체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한 건요, 복합결제에 대한 얘기였어요. 복합결제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일부에서 대한항공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만 항공권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사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는 가격이 비싼 YBM 그런 류의 클래스밖에 없고 프로모션성에 저렴한 티켓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복합결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반론을 제기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답변을 이렇게 팩트 체크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프로모션성 할인 클래스인 Q클래스 티켓이 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구매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가격의 티켓을 기준으로 해서 복합결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실제 검색을 해본 결과 대한항공의 홈페이지에서도 Q클래스의 티켓, 즉 저렴한 티켓이 검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대한항공에서 똑같은 Q클래스의 똑같은 마일리지가 70% 적립이 되는 티켓을 판매한다고 해도 그 티켓을 대한항공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살 때의 가격하고, 그리고 그 티켓을 일반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서 할인받아서 살 때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다소 있었습니다. 제가 3월달에 뉴욕을 가는 티켓을 검색을 해봤고, 그리고 5월달에 파리를 가는 티켓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둘 다 여행사에서나 대한항공에서나 동일하게 Q클래스가 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두 티켓의 가격은 약 7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여행사에서는 그 7만원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회사의 카드를 써야 된다든지 그런 전제 조건이 붙긴 해요. 하지만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그렇게 구매하거든요. 할인이 되는 카드를 확보해서라도 저희가 결제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여행사에서 살 수 있는 최저가의 티켓보다는 비싼 가격을 주고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행사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카드사나 다양한 어떤 페이먼트 회사하고 같이 마케팅을 해서 추가로 비용을 더 태워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똑같은 티켓이라고 해도 대한항공에서 판매하는 티켓이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티켓과 가격이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티켓인데 그게 여행사에서 어떤 조건이 붙든 아니면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든 똑같잖아요. 당연히 더 싼 걸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Q클래스의 티켓이 검색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가격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사실 정확한 팩트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지난번에 마일리지 제도 변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복합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 부정적으로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마일리지를 복합결제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마일리지를 얼마만큼의 가치를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1마일리지의 가치를 진짜 속된 말로 개떡같이 정말 5원, 3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치로 산정해서 복합결제를 하게 한다면 그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 제도에 대해선, 그 기준에 대해선 정해진 게 1도 없으면서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항상 이 복합결제에 대해서 가장 전면에 내세워서 이 스카이패스 제도 전체적인 변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언급한 부분이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이 예전보다 덜 된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등석과 비즈니스석의 마일리지 적립 자체가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 많은 고객들이 많이 성토하는 거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좌석 적립률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죠. 같은 이코노미 티켓이라도 총 13개의 다른 클래스로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 제도 변경이 되면서 그 13개 중에서 7개 등급의 티켓 적립률이, 마일리지 적립률이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대한항공은 너무너무 긍정적인가 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제가 잠깐 모니터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전히 일반석 6개 예약 등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립률 100% 유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 13개 중에서 무려 7개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개를 여전히 일반석 6개의 예약석은 적립률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여전히 대부분의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만약에 제가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무려 7개의 티켓 클래스에서 적립률을 인하하였으며
오직 6개의 클래스에서만 적립률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부정적인 느낌이 나겠죠. 그럼 마일리지 공제 차트, 보너스 항공권 공제 차트 변경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고 어떻게 포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거는요, 기존 지역별 공제 방식에서 운항거리별 공제 방식으로 변경을 한 거는 합리적인 변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차트 변경 자체가 예전처럼 지역별로 마일리지 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구간을 10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게 공제하는 것 자체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간을 나눠서 차트 공제를 변경할 거면은 증가한 만큼 감소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만큼 증가하는 것도 있어서 이 전체 마일리지 공제 자체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차트 변경을 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마일리지 공제 차트를 완전히 올렸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총 100개의 노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 전 노선에 이코노미 좌석 한 좌석 혹은 비즈니스 좌석 한 좌석 혹은 1등석 좌석 한 좌석을 탑승을 했을 때 과연 대한항공이 고객으로부터 공제시켜야 될 마일리지의 양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100개의 노선에서 100명이 똑같이 이코노미 탑승을 한다면은 대한항공은 고객으로부터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는 466만 마일리지를 공제시키면 되는데요. 반면에 이 변경된 제도에서는 490만 마일리지를 차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준에 비해서 약 5%의 마일리지가 추가 공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코노미 좌석일 때 얘기고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일 때는 이게 훨씬 더 커집니다. 비즈니스석의 경우 무려 23%나 공제 마일리지가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1등석은 더 심합니다. 무려 40%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 구간을 나누는 거를 핑계로 해서 이 전반적으로 공제해야 되는 마일리지의 양을 그냥 확 늘려버렸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석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변동은 최소화하였다고 했는데요, 이 일반석 공제 같은 경우도요, 단거리 노선에서만 최소화가 된 거지 장거리 노선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노선에서 마일리지 공제가 증가했고요. 사실 그게 팩트죠. 진짜 팩트는 그게 아닌데 자꾸 이상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 후에도 유상 발권하는 것보다는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일리지 모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 거는 제도가 변경되기 전과 제도가 변경된 후에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 왜 갑자기 유상 발권이 나오나요? 바뀐 안에서도 유상 발권하는 것보다는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제도는 개혁이 아니고 개선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변한 건 똑같은데 좀 그나마 위안을 삼는 근거는 될 수 있겠지만 그 근거는 사실 저희가 하면 모를까 이 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대한항공이 그렇게 저희를 설득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팩트 4를 보시면요, 일반석 대비 1등석 프레스티지석 공제 마일리지는 각 좌석 등급의 운임, 서비스 면적 차이보다 현저히 낮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1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항공 운임도 훨씬 더 비싼데 그에 반해서 공제하는 마일리지 비율 자체는 적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 보너스 항공권 이코노미 발권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 대비 항공 운임 대비 가성비가 낮다는 걸 얘네가 지금 팩트 4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한항공도 보너스 항공권을 일반석을 발권하는 게 가장 서비스나 운임 대비해서 제일 불리하다는 걸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팩트 체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은 좀 기만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팩트 5에서는 여전히 해외 주요 항공사 대비 유사하거나 적은 공제 마일리지. 자, 여기에서 해외 주요 항공사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해외 주요 항공사만큼 대한항공이 기내 서비스나 좌석 서비스 같은 거 제공을 하고 있나요? 전 항공사를 다 비교한 것도 아니고 대한항공이 임의로 정한 몇몇 항공사들을 비교함으로써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가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논리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변경 전보다 더 많이 탑승해야 보너스 항공권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밑에 예시가 있어요. 실제 이 예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천하고 타이페이까지 1등석을 내가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고 싶을 때 예전에는 1등석을 총 18번, 1등석이에요. 이코노미석이 아니고 예전에는 1등석을 총 18번 타면은 이 인천 타이페이 1등석을 발권할 수 있었다면은 변경 후에는 14번만 탑승하면 되고, 그리고 변경 후에 골드 등급 같은 경우는 12번만 탑승해도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전에 인천하고 파리 프레스티지석 비교해 놓은 것도 이거 자체가 팩트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레스티지석이나 아니면 1등석의 마일리지 적립률 자체를 엄청 높여놓고 이코노미석은 다 낮춰놨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가지고 하면은 유리하거나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의 고객이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데, 이코노미석을 이용했을 때도 과연 덜 탑승해도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계산해봤는데요, 만약에 마일리지 적립이 100%가 되는 YBM 클래스, 그런 비싼 클래스의 이코노미 티켓을 가지고 인천하고 타이페이를 왕복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는 36번만 왕복을 하면 인천 타이페이에 1등석을 발권할 수 있었지만요, 앞으로는 총 42번을 왕복해야지만이 발권이 가능합니다. 즉 예전보다 이코노미 기준 더 많이 탑승해야지만이 1등석 타이페이 인천 노선에 발권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프로모션성 Q 클래스 가지고 탑승을 했다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51번 탑승을 하면은 인천 타이페이 발권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65번을 탑승해야지만이 발권이 가능합니다. 무려 3배가 넘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대한항공이 얘기한 게 팩트가 맞긴 맞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이코노미 좌석이나 그 이코노미 좌석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할인을 먹은 Q클래스 같은 티켓을 가지고 발권한다면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탑승해야지만이 발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우수회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고객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불리해진 게 없다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엄밀히만 하면은 대한항공이 이 팩트 체크한 게 완전히 틀린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면을 다 무시하고 소수의 예만 가지고 지금 소비자를 설득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 봤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팩트를 제가 반박하는 것보다는 사실 요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직접 한번 적절하게 비유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뒤에 보면 지금 저기 케이크가 하나 있거든요. 저 케이크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치즈케이크가 있는데요, 이 케이크가 바뀌기 전에 마일리지 제도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한항공은 지금 어떤 식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냐면요, 자, 이렇게 케이크 대부분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마카롱을 하나 올려놓고요, 이 앞부분만 보이게 해서 향긋한 치즈케이크에 달콤한 블루베리 마카롱을 추가함으로써 치즈케이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마치 광을 팔듯이, 자, 제도가 좋아졌어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한항공이 이 대부분의 뭉개진 케이크 부분을 무시하고 이 앞쪽에 마카롱 하나 올려놓고 팩트 체크를 했던 것처럼, 저도 제 방식대로 대부분의 뭉개진 케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대한항공은 합리적인 거리에 따른 구간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마일리지 공제 차트까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인천 출발 100개 노선 이코노미 기준 약 5%, 비즈니스석 기준 약 23%, 1등석 기준 약 40%의 고객님들의 소중한 마일리지를 추가 공제할 예정입니다. 저희 대한항공은 서비스 면적 항공 운임 대비 적은 공제 마일리지로 고객님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었던 비즈니스 1등석의 마일리지 공제를 집중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서비스 면적 항공 운임 대비 많은 마일리지를 공제한 이코노미석의 경우 단거리 노선에 집중적으로 공제 마일리지를 인하하였습니다. 저희 대한항공은 인천 타이페이 노선 1등석을 탑승하기 위해 기존 이코노미 왕복 기준 36번 이용하셔야 했지만 앞으로는 42번만 이용하시면 되며, 프로모션 Q클래스 이코노미 탑승의 경우 기존 51번 탑승에서 앞으로 165번 탑승으로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한항공은 고객님이 어렵게 모은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비록 최저가 항공권보다 비싼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셔야 하지만, 비록 운임의 오직 20%만 사용 가능하지만, 비록 마일리지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 공개된 바 정해진 바 1도 없지만, 어쨌든 국내 항공사 중 복합 결제를 최초 도입하니 다른 단점 말고 이 장점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 대한항공과 제가 다른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 이유는 사실 제 생각에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만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대한항공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쪼록 이번 대한항공의 팩트체크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의 또 팩트체크를 통해서 과연 이 제도 변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